예, 김도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자께서 지금 현재 우리는 G택을 많이 쓰죠. 얼마 전,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PDF 택을 주된 메인 엔진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PDF 택 사용자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대신에 G택이라고 하는 새로운 획기적인 택 엔진이 널리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G택 엔진의 개발과 거의 동시에 조금 뒤늦었죠. 몇 년 뒤에 루아택이라고 하는 대단히 생소한 그런 새로운 택 엔진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정식 버전은 안 나왔고요. 개발 버전, 그러니까 베타 버전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앞으로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금방은 안 되고 2년 정도 지나면은 루아택 버전 1.0, 그야말로 이제 정식 루아택 엔진이 출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널리 사용되진 않을 테고, 정식 버전 나오더라도 한 몇 년, 최소한 한 2년 정도 서서히 이제 보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G택 현재 우리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G택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쓰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G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획기적인 택 엔진이 바로 루아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루아택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그 중에서도 루아택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라텍을 쓸 수 있는 루아라텍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또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거 하고, 그리고 그것에 기반한 루아라텍에 기반한 이제 루아텍 KO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인데 50분까지인데 그렇게 할 얘기 사실 별로 없어요.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은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이제 대세가 될 테니까 마음의 준비만 하고 계시라. 그 정도밖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보여주나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코드 같은 걸 보여드릴 봤자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고 할 테니까 몇 가지 이제 루아텍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데모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다 보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눈 돌아가는 코드도 조금은 나오겠습니다만은 루아텍의 그런 기능 같은 것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 루아텍 KO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아주 간단한 그리고 매우 쉬운 퀴즈 하나를 낼 텐데, 이 퀴즈의 정답을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되는데 아마 다 맞추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벌써 앞에서 이제 제 프레젠테이션 제목을 보셨잖아요. 그 제목이 바로 답이기 때문에 맞추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데요. 이런 간단한 8줄짜리 텍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도큐먼트 클래스 아티클로 해서 유즈 패키지 폰트 스펙을 부르고, 립스미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 임의의 글자들을 찍는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set main 폰트하고 set sans 폰트하고 begin 도큐멘트에서 립스미 이 문구를 찍어라. 이게 답니다. 이 8줄짜리 라텍 문서를 컴파일할 때 무슨 명령으로 컴파일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퀴즈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런 코드들이죠. set main 폰트, use package 폰트 스펙,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거 당연히 뭐겠어요? Glatek으로 당연히 컴파일 합니다. 하면은 잘 돼요. 원래 Glatek용 코드니까. 그런데 정답은 그것만 얘기하면 안 되죠.
오지 선다. 오지 선 1이 아니고 두 개란 말이에요. G레이텍으로 하는 건 물론 당연히 되고 현재 벌써 텍라이브 2010을 여러분들이 또는 텍라이브 2010에 기반한 뭐 다른 뭐 맥텍인가? 제가 안 써서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런 거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G레이텍뿐만 아니라 루아레이텍이라고 하는 생소한 그 실행 명령어 가지고서도 컴파일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정답. 두 개를 골라야 정답이에요. 하나만 고르면 이게 오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G텍에서 쓰던 코드를 그대로 갖고 와서 루아레이텍으로 돌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폰트 설정 같은 거 텍자이르 파겔라로 뭐 임의로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이 문서의 영문 폰트가 텍자이르 폰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뭐 이런 외부 폰트도 외부라고 하기 좀 이상합니다. 하여튼 시스템 폰트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고 루아레이텍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8줄짜리 문서를 컴파일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로렘 입숨 돌로르시다 멧.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전혀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 뜻도 없죠, 아마. 아무 뜻도 없이 그냥 임의로 라틴 문자들을 나열한 그게 이제 립슨 패키지의 기능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립슨 패키지 하는 일이. 그래서 이제 루아레이텍으로 컴파일한 결과입니다. G텍으로 한 것과 전혀 진배 없이 컴파일이 잘 되고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은 하이픈도 잘 먹었죠. 하이픈도 잘 먹고 여기는 이제 뭐 리거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글자가 없습니다. 리거처도 당연히 제대로 되고 커닝도 그러니까 글자와 글자 사이에 그런 간격 조정하는 그 폰트에 들어가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것도 당연히 다 먹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립슨 문단이 하나가 조판이 됐습니다. 이게 루아레이텍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그 텍 파일을 가지고서 컴파일한 결과입니다. 자, 이것이 최근 1년간 루아텍 기반으로 레이텍 코드를 돌릴 수 있도록 개발된 루아레이텍의 기능이라는 거죠. 루아레이텍이란 뭐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드리려면 엔진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텍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 텍 파일을 돌릴 수 있는 핵심 실행 명령 파일, 그것이 이제 엔진인데 간단히 얘기해서 태초의 텍 엔진은 말할 것도 없이 텍입니다. TEX로 쓰는 저것이 도널드 크누스 할아버지께서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개발을 한 텍 엔진이죠. 그런데 이 30년 전에 개발된 텍 엔진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진화를 합니다. 크누스 할아버지의 텍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엔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텍 엔진이 이제 좀 기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8비트 입력밖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16비트로 확장시키는 그런 기능을 했었고 그리고 이 오메가는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버그라든지 문제점 많아서 이제 지금은 사장이 됐죠.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텍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발전된 텍이 갖고 있던 몇 가지 한계들을 극복을 해서 만들어진 엔진이 E텍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개발된 것이 이제 알레프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를 기반으로 하고 E텍을 수용을 해서 두 가지를 합친 거예요. 오메가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E텍 이것이 대단히 큰 성황리에 대단히 인기를 끌어서 E텍 기반으로 해서 알레프도 만들어지고 전부 엔진들이에요. 알레프 엔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DF텍 엔진 그리고 이제 말할 것도 없이 지금 대세라고 할 수 있는 G텍 엔진 이것 전부 E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할 루아텍. 루아텍은 PDF 텍을 이어받습니다. PDF 텍 엔진을 이어받아서 거기다가 RF도 일부분 수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메가를 결국은 개성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텍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루아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스크립트 언어를 텍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텍과 루아를 결합을 한 거죠. 루아라고 하는 그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굉장히 속도 처리가 빠른 그런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죠. 이것을 결합을 해서 매우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루아텍이라고 하는 엔진이고요. G텍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G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화살표가 없잖아요.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그러나 G텍과 매우 유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장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지니고 있는 그런 루아텍 엔진이 2005년부터 개발에 들어갔어요. 0.1 버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벌써 5, 6년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5년이 이상 지났는데 지금 현재 0.7 버전이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텍라이브 2011이 나오면 0.7 버전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개발 속도로 봐서는 앞으로 한 2, 3년 있어야지 1.0 정식 버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텍 엔진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난 30여 년 동안 진화를 해왔다. 그럼 우리들은 그런 엔진들을 이용해서 텍 파일들을 지금 컴파일해 왔습니다. 어떤 명령들을 가지고 컴파일했느냐? 엔진이 E텍이 있고 PDF 텍이 있고 G텍이 있고 루아 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엔진을 이용해서 텍 파일을 컴파일할 때 텍 파일의 문법을 결정하는 매크로들이 있거든요. 이 매크로라는 게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이 단축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 한글 같은 거 보면은 단축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길게 명령어를 여러 개 원심 명령어를 써야 될 것을 줄여가지고 명령어 하나로 간단하게 어떤 그 작동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이 매크로입니다. 이 매크로 집합 중에 대표적인 것이 플레인 텍이 있고 그리고 레이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죠. 매크로 중에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또 적지 않은 사용자들을 가지고 있는 콘텍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쪽은 제가 전혀 뭐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했고요. 플레인 텍과 레이텍만 가지고서 그러면 이 텍 또는 도널드 크누스 할아버지의 오리지널 텍을 가지고서 플레인 텍으로 컴파일할 때는 그냥 텍 명령을 씁니다. 그걸 가지고서 레이텍 파일을 컴파일할 때는 레이텍 쓰죠. PDF 텍 엔진 위에서 플레인 텍 매크로를 기반한 텍 파일을 컴파일할 때 PDF 텍, PDF 레이텍.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쓰셨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름이 그대로 G텍, G레이텍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는 루아텍. 루아텍 엔진 위에서 플레인텍 매크로를 쓸 때는 루아텍이란 명령으로 텍 파일을 컴파일합니다. 루아텍 엔진 위에다가 레이텍 텍 문서를 컴파일할 때는 루아 레이텍이라는 가지고서 컴파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아 레이텍이란 뭐냐? 답이 나왔네요. 루아텍 엔진 위에 레이텍 문법의 텍 파일을 컴파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 실행 명령어가 루아 레이텍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들어서 루아 레이텍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루아텍 엔진의 레이텍 파일을 컴파일하기 위한 그 명령어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보시면 루아텍은 루아텍 플러스 레이텍 플러스 뭔가 또 있어요. 이것까지 합해가지고 이제 루아텍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없으면은 루아 레이텍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없으면 루아 레이텍이라고 부르기가 힘든 사정이 이제는 돼버렸다는 거죠.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폰트 스펙이에요. 폰트 스펙.
폰트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GTEC 위에서 레이텍이 돌아가죠. 레이텍 매크로. GTEC 엔진 위에서 레이텍 매크로가 돌아가는데 그 위에서 돌아가는 또 하나의 그 제3자 매크로인데, 서드 파티 매크로인데, 레이텍 위에서 돌아가는. 그런데 이 폰트 스펙이라는 패키지 매크로는 GTEC만을 지원했습니다. 언제까지? 텍라이브 2009까지는. 그러니까 재작년 텍라이브까지죠.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출시된, 작년 9월 달이죠. 출시된 텍라이브 2010에서는 이 폰트 스펙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있는 뭐 트루 타입, 오픈 타입 글꼴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폰트 스펙 패키지가 루아텍 엔진까지도 지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폰트 스펙이 레이텍 위에서 돌아가는 매크로 패키지지만 루아텍까지도, GTEC과 루아텍을 동시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텍라이브 2010에 들어가 있는 폰트 스펙이 획기적으로 그 안에 코드를 다 바꿨어요. 다 바꾸면서 이렇게 됐고,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루아 레이텍이라고 하는 것을 루아텍 위에 그냥 레이텍만 돌리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폰트 스펙까지 얹혀서 레이텍 코드가 돌아갈 때 우리는 이제 루아 레이텍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겁니다. 루아 레이텍 개발자들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루아 레이텍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텍 위에 레이텍이 돌아가는데 그 위에 폰트 스펙까지 얹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결과 루아 레이텍은 어떤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TEC하고 마찬가지죠. GTEC도 시스템 글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픈 타입, 트루 타입 글꼴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이 루아 레이텍에서도 폰트 스펙이 지원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 쓰신다면은 윈도우즈 밑에 이제 폰트 폴더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글꼴들을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역시 GTEC과 마찬가지죠. GTEC에서도 그 글꼴이 가지고 있는, 폰트가 가지고 있는 오픈 타입 레이아웃 피처라고 하는 것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주 잘 지원을 했어요. 이제 그것을 루아 레이텍에서도 이제는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왜냐? 이 폰트 스펙이 포팅이 됐기 때문에 쉽게, 손쉽게. 예전에는 뭐 그걸 쓰려면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폰트 스펙 포팅되기 전에는 불가능하진 않았으나 좀 전문적인 지식과 복잡한 손으로 쓰는 코드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 없이도 손쉽게 이런 것을 적용할 수 있게 됐고, 자, 폰트 스펙이 이렇게 루아 레이텍까지 지원을 하게 되니까 GTEC을 위해서 작성된 기존의 텍 파일이 아까 8줄짜리 단순한 텍 파일 보셨잖아요. 그 그대로 컴파일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안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엔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폰트 관련, 글꼴 관련 코드를 약간의 수정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또는 최소한의 수정만 거쳐서 루아 레이텍으로 컴파일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GTEC과의 큰 차별점이죠. 루아텍 엔진이 매우 다양한 새로운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너무나 많은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급 기능들을 쓸 수 있는데 몇 가지만,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루아텍 엔진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PDF 텍이라고 하는 그 과거에 텍 엔진을 계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PDF 텍이 그 글자들을 쭉 이제 조판을 해 나가는데, 그래서 뭐 적정한 곳에서 알아서 핵나눔도 하고 하잖아요. 그때 핵나눔이 가장 이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미세하게 글자 하나하나를 미세하게 잡아 느린다든지 약간씩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기능, 글자 느리기 익스펜션 기능이 있습니다. PDF 텍에. GTEC에는 없습니다. GTEC에는 없고 PDF 텍에만 있던 건데 루아텍 엔진이 PDF 텍을 계승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죠. 이제 트루 타입, 오픈 타입 글꼴을 쓰면서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미세하게, 여러분들 눈에는 도저히
감식할 수 없는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내 눈에도 이제 제 눈에도 감식이 안 되죠. 그래서 매우 그 뭐라고 할까요? 아름다운 그리고 균일한 그런 조판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글자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글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텍스트 위스가 있잖아요. 이 행장이라고 하나요? 그 텍스트 위스 바깥에 일부 글자들이 찍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글자 프로트루전, 내밀기 기능이 역시 PDF 텍에 있었고, 이것이 루아 텍에 계승이 돼서 이런 것을 마이크로 타입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루아 텍에서는 가능하다. PDF 틱지가 이것이 뭐 PDF 텍에서도 쓸 수 있고 G텍에서도 쓸 수 있는데 당연히 루아 텍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메타포스트라고 하는 그림 그리는 언어를, 그 코드를 텍소스에 바로 직접 집어넣어서 컴파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말로 이게 설명이 안 되죠. 루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엔진의 아주 깊숙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기능들을 제어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루아 프로그래밍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이것을 구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 개발자들의 그 노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루아 프로그래밍을 하는 패키지 개발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한 패키지가 별로 없어요. 그 외에도 이제 루아텍 엔진이 제공하는 많은 고급 기능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글자 익스펜션 그리고 프로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글자 내밀기 또 글자 확장, 느리기 같은 왼쪽에 보시는 것이 G텍으로 컴파일한 결과입니다. 김유정의 그 동백꽃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죠. 그 이제 첫 부분인데, 뭐 왼쪽 보시면은 컴파일 잘 됐어요.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죠? 뭐 훌륭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비해서 볼 때, 오른쪽은 이제 루아텍으로 익스펜션 프로트루전 기능을 써서 조판을 한 것인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왼쪽보다는 뭔가 더 균일하게 예쁘게 잘 조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 뭐 이런 데 보시면은 이게 잘 안 되네. 고장이네. 근데 보시면은 나흘 전 감자 것만 하더라 할 때 이제 글자 사이의 간격이 매우 듬성듬성합니다. 근데 바로 그 밑에 글자, 나는 저에게 조금 더 잘못한 것 할 때는 글자 사이 간격이 매우 조밀해요. 윗줄과 아랫줄 한 줄 차이인데 이렇게 이 글자 사이의 간격 차가 매우 큽니다. 텍 엔진은 도널드 크누스 할아버지가 만들 때부터 저런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저렇게 조판이 돼요. 한계죠. 그런데 이제 글자를 미세하게 느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익스펜션 기능이 적용이 되면은 나흘 전 감자 것만 하더라도 한번 보세요. 윗줄과 아랫줄에 글자 사이의 공백들이 매우 가지런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것은 업자가 여기 하나 더 붙었죠. 자, 저렇게 해서 언뜻 눈에는 안 띄지만은 이 책을 다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제 확 차이가 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코드가 좀 나오네요. 메타포스트 코드입니다. 이 메타포스트 코드를 이제 비긴 엠필립 코드 맨 위에 있죠. 여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비긴 엠필립 코드로 저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메타포스트 그 코드를 그대로 적으면 돼요. 메타포스트라고 하는 그 그림 그리는 언어를 알고 계시는 분은 이런 식으로 쭉 적고 마지막에 밑에 end 엠필립 코드로 끝내면은 텍 문서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컴파일 하면은 그 메타포스트 그림이 텍 문서에 그대로 조판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죠. 보시면은
뭐 여긴 저도 메타포스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설명은 못 하겠습니다만 대충 보면은 이렇게 패스를 4개를 곡선 패스 2개, 직선 패스 2개, 4개를 그리고 이 4개의 경로가 만나는 가운데 그 닫힌 부분 있죠. 이것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내서 칠을 하고 그리고 각 패스들이 만나는 점을 라벨을 찍는 그런 코드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쉽게 메타포스트로는 물론 PGF, TICG에서도 가능하겠죠. 가능하지만은 또 메타포스트도 지원한 그 위에다가 메타포스트까지 지원을 하니까 더욱더 사용자들에게는 뭐 좋은 거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이건 이제 그 루아 코드입니다. 이거는 루아 코드로 매크로를 작성하는 거죠. 택 매크로를 조금 확대합시다. 이게 함수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한 15줄 짜리 간단한 그 루아 코드를 이용해서 어떤 그 패키지 하나를 만들어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칼라자모라고 하는 이 패키지인데 하는 일이 매우 간단합니다. PDF 리터럴이라고 하는 것을 2개를 만들어요. PDF 리터럴은 PDF 코드를 직접 택 코드 안에 택 결과물 안에 집어넣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PDF 리터럴 2개를 카피해 와서 하나는 거기다가 제로지라고 하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또 하나에는 현재 글자가 1160보다 적은 그러니까 1100보다 크고 1160보다 적은 경우 즉 뭐냐 하면은 예탄글 척값끝 코드 중에 초성이에요. 초성인 경우에는 그 또 하나의 PDF 리터럴 데이터가 100RG입니다. 제가 PDF에 대해서는 PDF 스펙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만은 남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100RG라고 하면은 이게 빨간색이 나오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만약에 중성이라면은 척값것 중에 가운데 글자라면은 010RG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린 RGB 중에 그린색만 찍히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즉 종성이라면은 001RG RGB 중에 B니까 블루 파란색으로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든 리터럴들을 그 현재 글자 앞에다가 스타트 그러니까 이거 빨간색으로 찍으라라고 한 이걸 앞에다가 리터럴 노드를 집어넣고 뒤에다가는 제로지 다시 이제 검은색으로 되돌리는 그런 색깔을 집어넣는 코드를 리터럴을 뒤에다 또 앞뒤에다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자,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보시면은 초성은 빨간색, 중성은 초록색, 그리고 종성은 파란색으로 글자 색깔이 입혀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들, 뭐 어저 내일이 하는 이런 글자들은 그냥 까만색이죠. 왜냐하면은 예탄글 코드로 입력 안 하고 그냥 현대 한글 코드로 입력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GTEC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불가능하냐? 초성 글자 치기 전에 그 앞에다가 PDF 리터럴 코드 쓰면 돼요. 뭐 스페셜 코드 집어넣을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뒤에다 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순간 뭐가 안 되느냐 하면은 예탄글 사이에 이 글자들을 그 앞뒤 문맥에 따라서 글자 모양을 바꿔주는 오픈 타입 피처가 죽어버립니다. GTEC에서는 그래서 예탄글 초성에만 뭐 어떤 색깔을 입힌다든지 중성에만 색깔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루아텍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가능하냐? 이 글자 입히는 거를 아주 저 뒤에 이 택 엔진이 이 택 소스 입력을 받아서 다 소화시켜 가지고 이게 뒤로 배출하잖아요. PDF 코드를. 그럴 때 이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루아 프로그래밍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텍은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입으로 씹어서 넘기는 이 목 수준에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루아텍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고, 루아 프로그래밍을 조금 할 줄 알면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쉽게 자기 자유자재로 어떤 글자 앞에 약간 미세한 간격을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얼마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드를 텍 문서 안에 그냥 그대로 넣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별도로 루아 파일을 하나 작성한 다음에 텍 문서에서는 그걸 불러오면 돼요. 다이렉트 루아라고 하는 명령어로. 그러니까 뭐 그건 별로 어렵죠. 텍 문서 안에 직접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그러면은 뭐 약간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니까 따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저 코드를 공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나의 예제로서 루아 프로그래밍 가지고 노드를 제어하는 아주 간단한, 매우 간단한 예제입니다. 저 정도는. 또 하나는 이제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루아 레이텍 개발팀에서 한 것인데, 글자의 색깔이 입히는데 반투명하게 입힐 수가 있어요. 이거 지텍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로지 그 맥 사용자 지텍, 맥 사용자로서 지텍을 쓰는 사람으로서 뭐 XDB인지 뭔지 그걸 이용하는 드라이버를 그걸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했는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폰트 스펙에 컬러 옵션을 주면서 FF0000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인데 뒤에다가 하나 더 줘요. 88 같은. 그러니까 절반만 투명하게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컬러 옵션을 줄 수도 있죠. 여기는 이제 초록색인데 초록색 중에 역시 절반만 투명하게.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동일하게 컬러 옵션을 보통 이제 FF00, FF에서 이게 마젠타, 보라색에 가까운 것인데 이 보라색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opacity 0.5 이런 식으로 주면은 앞에 거와 마찬가지, 88을 준 것과 마찬가지 똑같아요. 저런 식으로도 폰트 옵션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한자에는 빨간색, 국자에는 뭐 파란색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찍으면은 글자 색깔들이 반투명하게 찍힌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지텍에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불가능한데 루아텍에서는 루아 레이텍 개발팀들이 아까 본 그 예탄글에 글자 입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그 매크로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가능하게 했다는 것이죠. 평소엔 쓸 일 없지만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루아 레이텍은 단점이 있죠. 굉장히 느리다는 거 보시면은 지텍보다 한 5, 6배 정도 느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앞으로 개선될 거예요. 이 개선되는데 한 앞으로 5, 6년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버그가 가끔 개발 단계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 개발 단계라서 복잡한 피처를 지원하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지텍에서는 PX 트릭스 코드를 직접 쓸 수 있지만은 루아텍에서는 아직은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물론 개선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텍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루아도 알아야 된다. 루아텍 KU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이 뭐 지텍의 기존 명령어를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set main 한글 폰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지금은 이제 한자 글꼴을 지정하면은 그것이 한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찍히잖아요. 그런데 이 루아텍에서는 제가 현재 제 선호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에 한글에서 한자 글꼴이 한글 폰트에 없을 때에만 한자 폰트에서 찾아 찍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옵션, 글꼴에 옵션을 줄 수 있는데 한글 사이에 자간이라든지 영문자와 CJK 글자 사이에 자간이라든지 뭐 마침표를 아래 위로 오르내리게 한다든지 뭐 한글을 위아래로 그 높이를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든지 프로트루전 익스펜션 같은 거 아까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옵션 줄 때 넘버 자리에는 숫자만 써야 됩니다. 단위 EM은 자동으로 붙기 때문에 스트링은 생략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루아 태그로 만들어 놓으니까 G택 작년에 제가 키노트 할 때 G택의 한계를 보여드린 거 기억하실 분이 있을 텐데 보십시오. 그 한계가 완전히 극복이 됩니다. 글자색 다음에 G택에서는 자간이 한글 자간이 안 먹었어요. 먹죠 지금 여기서는. 그룹 안 그룹 바깥 사이에 G택에서는 한글 자간이 안 먹었어요. 먹죠. 릴렉스 명령을 주면은 그 사이에 한글 자간이 안 먹었어요. 여기서는 먹죠. 이렇게 G택이 갖고 있는 한계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루아텍 KO는 그 밖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일본어, 중국어 조판, 드러낸표, 루비 새로 쓰기, 율렘 패키지의 뭐 율라인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조판이 가능하다는 거죠. 군자는 그 화합하되 그 동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어인가요? 뭐 거기에 나오는 구절 일본어로 한번 여러 가지로 조판해 봤습니다.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폰트 스펙 패키지 매뉴얼하고 루아텍 KO 패키지 매뉴얼만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조금 개발 쪽에 좀 관심이 있다 싶으시면은 이런 것들을 루아 레이텍 매뉴얼 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좀 깊은 저 깊은 곳의 것을 좀 개발해 보겠다. 그러면 루아텍 문서도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